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듣지 않는 여기 신성한 과학교실에서는 듣지 않는 과학하는 형님은 좀 듣겠죠. 그래도 생명과학 수업에 들어가니까. 아유, 자, 어쨌든 세 번째 신성 학생들 먼저 듣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연휴에도 학생들이 챙겨볼 텐데.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합니다, 제발. 네, 여기 지금 웅쌤이 꼭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러분들 4일이라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전날이라고 저희 또 안 그 듣다가. 아주 그 엄청난 이 컨텐츠라 가지고 지금 그 수많은 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구걸해야 될 입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지금 지상파랑 난리 네. 났거든요 지금. 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흥분되는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흥분 전도와 전달. 네. 흥분되십니까? 네. 예. 오늘 흥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흥부십니까? 이 단원이 또 바뀌었어요. 생명과학은 어느새 6차시하고 7차시하고 단원이 바뀌었어요. 6차시까지 앞에 이 물질대사와 관련된 단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극과 반응, 항상성 유지에 관련한 단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뇌하고 호르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이제 뇌에서 가장 기초적인 바로 뇌세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목이 뭐야? 흥분 전도와 전달이죠? 네. 자, 일단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부터 준비했어요. 흥분이 뭘까요? 흥분의 도가니. 지금 흥분의 도가니인데. 흥분, 신난다. 그렇죠. 흥이 돋는다. 뭔가 활성화된. 신나시나 보네요. 액티베이트. 우리 필쌤은 신나신가 보네요. 저도 핸드폰 사면 신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신납니다. 예. 흥분됩니다. 흥분됐습니까? 예. 자, 흥분이란 뭐냐? 여기에 책에는 뜻이 잘 안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극과 반응이라는 게, 자극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 같은 다세포 생물은 요 신경계를 통해서 반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반응이라고 하면 내가 먹을 것을 보면 먹을 걸 가지러 간다,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어떤 자극, 외부의 자극이 오면, 외부의 환경 변화가 오면 우리 몸 안에 그 신경세포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신경세포에서 먼저 일어나는 반응, 그거를 이제 흥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흥분은 우리가 막 흥분의 동안이 막 흥분돼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게 아니라, 이제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흥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경세포가 흥분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흥분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 좀 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신경세포, 지금 뉴런의 일이거든요. 네, 신경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계는 뇌와 뭐 척수나 말초신경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그렇죠, 뉴런, 신경세포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도와 전달인데, 이 전도는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물리에서 말하는 전기가 흐르는 건가요?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예, 완전히 닿진 않은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거의. 그럼 열 전달할 때 그 정도. 예, 좀 화학,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배워보시죠. 배우면 아마 그거랑은 좀 다르다. 열전도, 전기 전도랑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자,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뉴런 안에서, 신경세포 안에서 또 그 흥분 이동해야 되는데, 신경세포 안에서 흥분 이동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요.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전달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냅스. 그렇죠. 여기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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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이동을 우리가 흥분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과 전도를 약간 차이를 둬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순서는 이제 전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전달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달은 좀 쉽고요. 전도가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서 내용이 깁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갑자기 흥분도가 떨어지니까. 차분해집니까? 흥분이 아니라 차분.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흥분의 반대말 차분 같네요. 자, 먼저 뉴런에 대해서 구조 아는데, 뉴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우리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본 세포 그 구조 중에 제일 이제 특이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상합니다. 외계인 같기도 하고요. 뭐 별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여기 앞에 요거를 돌기라 그래요. 요거 나가는 가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걸 돌기라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돌기를 여기 나오죠. 가지돌기라고 하죠. 가지돌기.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신경세포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짧은 돌기가 여러 개 있고 긴 돌기가 하나 있죠. 네. 그렇죠. 이 긴 돌기를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들 배울 때는 축색돌기라 그랬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한자를 그 사구를 읽기로 통일을 했나 봐요. 아 같은 한자인데도요? 예, 그렇죠. 아.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이 뉴런은 하는 일이 뭐냐? 자, 가지돌기로 신호를 받아요. 가지돌기 쪽으로 신호를 받아요. 다른 뉴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세포, 그냥 일반 세포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전달한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축삭돌기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받아서 보내는 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요 신경세포체는 하는 일이 뭘까요? 네.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 가끔 이제 보시면 여기가 기억을 저장하는 곳 같아요. 사람이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게 절대 아니고요. 전달만 하는 역할을 예. 하는 거예요? 예, 이 뉴런은 신호 받아갖고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 역할이 딱 끝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우리가 복잡한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럼 기억은 도대체 어디? 이게 바로 시냅스 연결, 시냅스에 저장됩니다. 시냅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호를 받아갖고 보내는 거. 이거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랑 비슷하잖아요. 컴퓨터를 이루는 반도체도 역할이 실제로 우리 최 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잘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반도체 트랜지스터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신호 받아갖고 전달하는- 보낼지 말지, 그렇죠? 신호 받아갖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도 하기도 하고 뭐 오버워치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뉴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호 받아서 신호 보내고 딱 요것뿐입니다. 근데 얘가 어디로 보내고 어떻게 연결돼서 얘의 상상력과 우리 복잡한 사고와 네. 우리의 언어와 그렇죠? 우리의 사랑과 정열과 그대에게 흥분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여기 축삭돌기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축삭돌기가 뭘로 쌓여 있죠? 네. 예, 마리집이라는 걸로 쌓여 있습니다. 마리집. 줄줄이 비엔나. 그렇죠. 이 줄줄이 비엔나 모양이죠. 왜 이름이 마리집이냐? 여기 보시면 돌돌돌 말려 있어요. 요게 슈반 세포라고 하는 세포인데 납작한 세포가 여기 돌돌돌 말려 있는 거야. 그래서 마리집이라고 이름 붙었습니다. 마리집이 있는 게 좀 축삭돌기에 좀 특이한 점입니다. 사실은 이 뉴런이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마리집까지 포함된 세트 세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리집은 또 마리집대로 하나의 세포예요. 예, 마리집이 하나의 세포예요. 슈반 세포라 그랬잖아요. 슈반 세포. 시간 세포 그러네요. 쟤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 둘러싸여 있었는데 나중에 둘러싸인 것으로 보여요. 진화한 거예요. 그렇죠. 진화한다는 건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추가됐겠죠. 있어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마리집이 없는 애랑 마리집이 있는 애랑 비교. 그렇죠. 비교하면은 마리집이 있는 애가 속도가 빨라요. 전도 속도가 빨라요. 아까 전도랑 전달이라고 했잖아요. 전도. 그러니까 축삭돌기가 길거든요. 긴 거는 척수부터 팔까지 뉴런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손가락 여러분들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한 여기쯤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m 넘게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걔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로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아, 세포 여러 여러 겹이. 개가 이렇게 이어져 여러 있겠죠. 겹이. 길이는 이 정도. 예, 근데 세포 하나가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마리집의 역할입니다. 마리집이 없을 때보다 마리집이 있을 때가 속도가 좀 빠릅니다. 자, 뉴런의 종류 한번 보시죠. 뉴런의 종류. 뉴런의 종류를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기능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뉴런의 역할은 신호를 받아갖고 준다. 그렇죠. 네. 여기 우리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외부 자극에서 반응한다. 그렇죠. 외부 자극이 들어와서 내가 그게 어떤 건지 판단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한다. 이거잖아요. 감각기관에서 외부 자극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누가 날 만졌다. 으아, 만졌다. 그러면은 피부가 이렇게 누가 만집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세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얘가 어떤 자극인지 이걸 판단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만지는 자극인지 아니면은 누가 때린 자극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판단해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같이 만져주고 뭐 때린 사람이라도 같이 때려주고 엄마가 때린다 그러면 그런가요?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자, 그렇게 이제 반응을 이제 그 판단해갖고 보내는 거죠. 네. 뭔가 이제 움직여야겠죠. 내가 같이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은 뭐 같이 싸우든가.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나누는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신경세포를 우리가 구심성, 여기 중간에 연합신경이 뇌, 그쵸, 뇌 같은 거예요. 뇌 쪽으로 보내는 중추신경계라고 하거든요. 뇌 쪽으로 보내는 신경을 우리가 구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쪽 구심, 그쵸?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자, 얘는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건데 나가는 거를 그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심성 신경, 연합신경, 요게 뇌랑 척수 같은 중추신경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원심성 신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입력, 판단, 출력, 그죠? 특이한 게 구심성에는 뭔가 하나 눈 같은 게 튀어나와 있네요. 아, 그렇죠. 아, 이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게. 아, 내가 그걸 빠뜨릴 뻔했는데. 양쪽으로 아, 있네요. 예, 얘는 축삭돌기 가운데 우리가 축삭돌기 가운데에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볼록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생긴 것만 봐도 얘가 구심성인지 원심성인지 이렇게 실제로. 왜 다를까요? 얘는 이 앞에 받아들이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받아들이는 한 군데만 딱 일정에 받아들이는 거야. 말추신경이 그러니까 시냅스가 없어. 앞쪽에 시냅스가 있을 필요 없어. 거기 없어요. 시냅스가 있을 필요 없어. 왜냐면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으면 되니까. 받는 걸 운영해주는 로 데이터 그쵸, 로 데이터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데 요쪽은 얘들은 앞쪽에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있어야 되는 게 이 여러 시냅스를 하거든요. 하나의 뉴런이 뭐 작게 1000개, 뭐 많게는 10,000개씩 이렇게 시냅스를 연결을 갖고 있거든요. 얘들은 여러 연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 연결을 가지고 있으니까 쪽에 여러 연결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있으면은 이게 표면적이 넓어져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럼 중추신경은 축삭이 짧은 거라고. 예, 중추신경은 축삭이 짧은 마리집이 없는 신경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뇌 안에서 돌아다니면 여기 아까 얘는 아까 얘는 여기서 뭐 만약 손가락 끝에 여러분들 감각 신경이라면은 이게 여기까지 1m 넘게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뇌 안에서 돌아다니려면은 그거 짧아도 되겠죠. 그렇죠.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요, 실제로 짧은 거죠. 중요성하고 상관없이 짧은 거죠. 이게 길이가? 축삭돌기는 길이가 짧은 거죠. 짧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리집이 없는 게 짧으니까 마리집이 뭐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마리집이 여러분들 어떤 계산을 하긴 수학 같은 거 많이 풀게 되면 수학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네. 웅쌤 같은 경우는 암산이 엄청 빠르던데, 이게 막 생각하면은 공부 열심히 하면은 막 빨라지잖아요. 그게 뭐 나중에 마리집이 생긴대요. 그리고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좀 경험에 따라서 조는 시야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전두엽에 그 마리집이 많이 생기면은 거기 전두엽에 생기면 빨라지면서 판단이 빠르게 되면서 이 통찰력이 좀 생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뇌 주름 같은 게 생긴다는 게 마리집이라고. 예, 나이별로 뇌 주름은 크게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축삭돌기가 있고요. 축삭돌기를 확대해 봤어요. 확대하고 안에다 아무것도 표시를 안 했는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아주 평안한 상태일 때 이 축삭돌기 내부는 음전하를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음전하를 이렇게 띄고 있어요. 이게 전기 신호입니다. 전기 신호. 근데 뭐 이렇게 금속에서 전도가 하는 거랑 좀 달라요.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어쨌든 전기 신호로 음전하를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인데 네거티브 차지, 그렇죠? 음전하라고 해석해야 되죠. 이거 마이너스라고 읽으면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읽죠 뭐. 그렇게도 하죠 뭐. 그렇죠? 익숙하게 그냥. 자, 그러다가 여기 중간에다가 자극을 줍니다. 원래는 자극은 앞에 여기 가지돌기 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가지돌기 쪽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이건 실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다 줄 수가 있어요. 이 전기 신호, 진짜 전기 신호를 중간에다 준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전기 신호를 받은 부분이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흥분이에요. 마이너스 전기였다가 음전하였다가 플러스 양전하로 바뀌는 게 이게 흥분이에요. 마이너스를 잃은 건가요? 예, 이건 아니고 여기서는 화학에 좀 가까운데 그 이온들의 이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상대적인 플러스다. 네, 상대적인 거예요.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음전할 때. 그러네. 제가 물리 예. 생각하다 보니까 네. 마이너스 음전하가 네. 사라졌나? 네. 자, 그러면은 이게 한 군데가 이 흥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흥분을 옆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 누가 흥분하면 또 옆에서 같이 흥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선 4개가 네. 노란 선 4개가 시간에 따른 이게 시간 순서입니다. 시간 그죠. 이렇게. 시간 순서 되죠. 예, 시간 순서입니다. 시간 순서고 요 마이너스 요거는 요게 축삭돌기인데 이걸 설명 안 했네. 이걸 해설안 했네. 맨날 나만 이해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하니까 참 좋네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런 상태였다가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2번 자극을 이제 받은 직후, 3번 또 그 시간이 약간 지났을 때, 시간이 또 약간 더 지났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나면은 요게 양쪽으로 흥분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흥분이 이동해서 플러스.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양전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전도를 받지 않은 부분은 아직 음전을 띄고 있고요. 네. 자, 원래 처음에 흥분했던 부분, 자극을 받은 부분은 여기는 다시 음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파도타기네요. 아유, 그리고 왜냐면 다음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흥분해 있으면은 네. 다음에 흥분해야 될 때를 못 잡아. 계속 흥분돼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그렇죠. 이제 차분해져야 다음에 딱 너 할 때 하고 흥분하죠. 그렇죠. 계속 흥분하다 보면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칠 수도 있고 뭐 근육 같은 거 여러분들 운동할 때 계속 흥분하는 거 아마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그 쥐관한다 그랬죠. 계속 수축하는 거. 네. 한번 수축하라는 신호를 한번 보냈으면 그 다음부터 수축을 안 해야 되는데 수축하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게 잘못되고 계속 이제 수축하는 거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쪽이 이제 흥분을 하게 되고, 그렇죠. 여기는 이미 음전으로 돌아와 있고요. 네. 그렇죠. 여기가 다시 음전으로 돌아오겠죠. 흥분이 퍼져 나가면서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도는 양쪽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거는 요런 가운데 부분만 한 군데만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봅시다. 한 군데 부분, 가운데 부분. 우리가 처음에 자극을 받았다고 한 부분, 여기를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처음에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음전을 띄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음전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자극을 주니까 양전을 받겠어요. 네. 예, 그리고 흥분했다가 다시 가라앉는. 음전을 그렇죠. 음전으로 돌아왔어요. 자, 요 상태가 어떻게 해서 바뀌는지 요걸 한번 같이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음전할 때를 우리가 분극 상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흥분했을 때를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분극이라고 하는 게 극이 분리됐다 이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안쪽이 음전화가 되는 대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거든요. 세포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거든요. 양전화거든요. 그러니까 분극이 됐다가 이게 분극이 바뀐 거죠. 요거를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 탈분극 때도 바깥도 플러스. 예, 아니요. 바깥은 상대적인 거니까 어디까지나. 아. 바깥은 음전을 띄게 되는 거죠. 저 부분에 한정해서만. 그렇죠. 바깥은 음전을 띄게 됩니다. 이 부분 한정해서. 나머지는 또 다르겠죠. 여기는. 그리고 이게 다시 음전으로 돌아왔죠. 네. 요거를 우리가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 재분극 상태를 지나서 다시 분극 상태로 가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흥분했잖아요. 여기가 흥분했잖아요. 네. 흥분했는데 요게 다시 이쪽으로 흥분을 못 시키거든요. 네. 얘가 다시 왜 이쪽을 흥분을 못 시키냐면은 여기가 분극 상태가 아니라 재분극 상태라서 그래요. 재분극 상태이기 때문에 흥분을 못 시켜요. 약간 다른 상태이기 다른 때문에. 상태인가 보네요. 예. 그래서 이게 분극, 탈분극, 재분극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를 좀 이해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여기가 생명과학 원에서 유전 다음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유전이 제일 어렵고요. 자, 그럼 분극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게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이온의 이동이나 뭐 배치에 의해서 이렇게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되는데 먼저 분극 상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포막에는요. 여기 축삭돌기도 막이 세포막이겠죠? 자, 네. 축삭돌기 세포막에는 여기 막 단백질이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세포막은 요 인지주 이중층이라고 하는 요런 동그란 걸로 되어 있는데 얘들 돼 있고 그리고 막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막 단백질이거든요. 막 단백질 이름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칼륨 통로라는 애가 있고요. 나트륨 통로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세 종류의 막 단백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름이 펌프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무슨 기계인가 보다 했는데 기계가 아니라 막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칼륨 통로. 얘는 단백질인데 이름 보면 기능 알겠죠? 칼륨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예요. 왜냐면은 칼륨이랑 나트륨 이온이 요 세포막을 못 통과하거든요. 그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야. 막 단백질이. 그리고 여기 나트륨 통로 이렇게 세 가지가 요 흥분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분극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분극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요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트륨을 갖다가 밖으로 퍼내요.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 세포 밖으로 막 퍼내고. 그리고 세포 밖에 있던 칼륨을 세포 안으로 막 갖고 들어와요. 나트륨은 퍼내고 동시에 칼륨은 갖고 들어옵니다. 교체네요, 교체. 네네, 교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얘가 계속 나트륨 계속 퍼내고 칼륨을 계속 퍼갖고 들어오고 하니까 세포막 바깥쪽에는 뭐가 많겠어요?
나트륨. 그렇죠. 세포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막 많아집니다. 나트륨. 이게 노란 게 나트륨 이온이죠. 나트륨 이온. 어. 자, 세포막 안쪽에는 뭐가 많아질까요? 칼륨. 그렇죠. 세포 안쪽에 요 보라색 요게 칼륨 이온입니다. 세포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져요. 네. 자, 이렇게 세포막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고 세포막 안쪽에는 칼륨이 많아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포막 안쪽이 음전을 띠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세포막 안쪽이 음전을 띠게 되고 세포막 바깥쪽이 양전을 띠게 됩니다. 양전을 띠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지 않아도 설하게 떠오릅니다.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여기 세 분의 선생님도 똑같은 지금 표정을 짓고 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일어나지 않은 개소리를 듣고 전 지금 있습니다. 몹시 흥분됩니다. 예, 흥분되죠. 네. 자, 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전도가 표정을 안 짓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도 이거 한 대학교 3학년 때쯤에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저도 고등학교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둘다 플러스 전기 나가고 플러스 전기 들어오는데 왜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아니 플러스 나가고 마이너스 들어오면은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해가 됐는데 플러스 나가고 플러스 들어오는데 왜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게 살짝 비밀이 있어요. 팁인가요? 아니 TV는 아니고 교과서에 잘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교과서에 있는 비밀이. 옛날에는 교과서에 안 나오고 비밀? 옛날에는 교과서에 안 나왔고 내가 설명해줄 수밖에 없어갖고 막 되게 알려주는 희열이 있었는데 이번 교과서에는 나오더라고요. 좀 실망했어요. 안 나와야 내가 좀 아는 척을 하고 하는데 좀 뭔가 너희들이 내 수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다 이거는 이게 되는데 요새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왜 플러스 나가고 마이너스 들어오는데 플러스 나가고 플러스 들어오는데 왜 안쪽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 이유는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어요. 나트륨 통로가 이게 여기 그림에 하나만 있지만은 여기 뭐 수백 개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데 수백 개가 뭐 있는데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나트륨 통로는 하나같이 다 닫혀 있어. 나트륨은 이제 거의 뭐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칼륨 통로는 이게 한 100개 있으면 한 10개는 열려 있어요. 100개 있으면 10개는 열려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쪽이 칼륨의 농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칼륨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게 슬슬 빠져나가. 네. 이게 대부분 닫혀 있는데 이게 한 10% 정도 열려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칼륨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이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안쪽이 상대적으로 음전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왜 분극 상태에서 세포막 안쪽이 음전을 띨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칼륨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정답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요거 나트륨 이온이 조금씩 빠져나가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 이해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칼륨 이온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가는 양 이온이 들어오는 양 이온보다 많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굳이 그냥 바깥에 있는 양이온이 안쪽에 있는 이온보다 더 많아서라고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쪽에 우리가 전하를 우리가 막전이라고 합니다. 막전이가 음전을 띨니다. 이게 뭐 한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게 한 마이너스 70mV 정도 그 전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분극 상태예요. 분극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은데 나트륨을 계속 퍼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은 에너지를 계속 써야 돼요. 우리 에너지원 뭐였죠? 우리 세포 안에서 에너지원? 그렇죠. ATP를 계속 소모하고 있어요, 얘가. ATP를 계속 소모하고 있어. 여기 ATP를 ADP하고 인산으로 계속 소모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분 저번에 기초 대사량 배웠죠? 네. 기초 대사량의 상당 부분이 바로 요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ATP를 상당 부분 얘들이 소모하고 있어요. 자, 그럼 탈분극. 자, 흥분을 하려면 자극이 오면 흥분해야죠. 자, 흥분은 어떻게 하냐? 왜 또 플러스로 바뀌고 바깥쪽이 마이너스 바뀌느냐? 자극을 받으면 이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려갖고 자극을 받으면. 그렇죠. 그럼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았죠. 네. 아까 분극 상태. 네. 안쪽에 나트륨이 적었죠. 나트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은 쪽으로 막 확산이 돼요. 네. 원래 어디 막 많고 물을 두 개 쭉 섞어놨는데 물 두 개 중에 한쪽에는 뭐 소금이 많고 한쪽에 소금이 적다. 그런데 이걸 탁 하면은 소금이 막 이렇게 우리가 분리하던 걸 딱 섞으면 소금이 다 섞여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안으로 막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안쪽에 이제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죠. 양이온이 막 들어오니까 안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음전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막전이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 이 말은 안쪽이 플러스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전이라는 게 막, 그렇죠. 세포 안쪽의 안쪽에- 기준입니다. 안쪽의 전위. 어, 그렇죠. 전기적인 위치 뭐 이런 거. 전이란 말은 뭐 우리 최 쌤이 잘 아실 텐데. 전기적 위치는 예. 이거는 그러면 뭔가 이제 에너지. 네. 에너지가 굳이 많이 필요 없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던 걸. 그러니까 아까 ATP를 소모한다 그랬잖아.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는 어때요? 상식적으로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에너지를 안 쓰고 어떤 자극을 받으면 에너지 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경세포 보면 반대란 말이에요. 흥분할 때 흥분하기 전에 평소에 계속 쓰다가 에너지 쓰고 있다가 흥분했을 때 이온 이동에는 오히려 에너지 쓰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하고 전혀 다르죠. 이런 경우 어때요? 그 흥분하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상식하고 다를 때. 평소에 경계를 엄청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뚫리면 그냥 손 놓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렇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제 문제 보면 이제 네.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죠. 다시 음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상태가 재분극인데 재분극은 어떤 거냐? 나트륨 통로가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 나트륨 통로가 다 닫혀요. 완전히 비활성화 돼요. 완전히 못 쓰게 돼요. 나트륨 통로가 다 닫혀버립니다. 한동안요? 예, 한동안 나트륨 통로를 못 쓰게 돼요. 자,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칼륨 통로가 확 열립니다. 칼륨 통로가 아까는 10% 정도만 열려 있다 그랬죠? 이제 전부 다 열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칼륨이 나가봤자 조금 나갔는데 이번에 칼륨이 막 콸콸콸 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안쪽에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 칼륨이 적으니까. 네.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양이온인 칼륨 이온이 나가기 때문에 막전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재분극 상태 때는 그 자극을 못 네.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저 나트륨 펌프가 근데 나트륨이 아직 많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나트륨이 이쪽으로 안 오는 거죠. 농도가 비슷하니까. 나트륨을 또 빼내서 그렇죠. 분극 상태로 가면서 나트륨을 계속 빼내야 되는 거죠. 청소를 마칠 때까지. 그렇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통로가 있으면 네.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네. 농도가 지금 그 안쪽이 농도 차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 결론적으로 알짜적으로 나가는 게 그렇죠. 많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칼륨이 안에 많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는 애들이 더 많은 거죠. 저는 뭐 한쪽 방향으로만 예, 그런 건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건 예,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 1번이 그거예요. 분극 상태예요. 네. 요때의 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휴지는 이제 우리가 쉬고 먹는 있을 코풀 때 쓰는 휴지가 아니라 그렇죠. 쉬면서 정지할 때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다 얘가 자극 받으면은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게 요걸 넘어야 됩니다. 자극이 너무 약하면은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탈분극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거 어느 정도 넘으면은 탈분극이라는데 그 길을 우리가 역치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역치전을 넘어야 이게 활동전이가 확 탈분극이 확 일어나는 거죠. 나트륨 통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전이가 조금 올라가서 안 열리고 요 역치전이를 넘어야 나트륨 통로가 확 열리게 됩니다. 자, 3번은 이제 탈분극이라는 거죠. 나트륨 통로가 확 열려서 그렇죠. 네. 자, 그러다가 쭉 올라가서 이게 높게 올라가는데 요 때를 활동전이라고 하는데 이 활동전이는 우리가 플러스 35라고 안 하고요. 활동전이는 최고 전이하고 요 휴지 전이하고의 차이. 여기서는 한 105mV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차이가 활동전입니다. 차이가. 휴지 전이는 그냥 마이너스 70인데요. 활동전이는 요 차이가 활동전이다. 여기서는 활동전이가 한 105mV 정도 되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는. 요 재분극으로 나눠지는 거죠. 1번 휴지전이는 나트륨 칼륨 펌프의 그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활동전이는 요 나트륨 통로 열어서 그냥 나트륨이 그냥 알아서 이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에너지가 들지 않죠. 여기서의 나트륨 이동은. 그렇죠? 요 4번에서의 그 칼륨이 나가는 거는 또 에너지가 안 들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낮아지다가 이게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때 칼륨이 이미 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 그렇죠. 칼륨이 너무 나갔는데 이게 칼륨 통로가 아직 열려 있으니까 칼륨 통로가 다 닫히지 않잖아요. 또 그렇죠. 칼륨이 또 계속 나가니까 이게 아주 약간 이제 더 낮아집니다. 평소 휴지 전이보다 더 낮아집니다.
여기를 이제 과분극이라고도 하고 이게 더 낮습니다. 여기가 좀 특이적인 거죠. 과분극 상태를 지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이제 다음 자극을 또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흥분전도는 탈분극 때 나트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옆으로 양옆으로 그 확산이 돼요. 이 나트륨 이온이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주변을 또 탈분극을 시킨 겁니다. 나트륨 이온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쪽에 또 그 전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면은 요쪽에 전이가 올라가면서 요게 역치전이 넘으면은 여기서 또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흥분이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리집이 있을 때 없을 때 무슨 차이냐? 자, 마리집이 있으면요, 요게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이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안 하고요. 그렇죠. 아까 속도 차이라고 했는데 왜 속도 차이가 나냐? 여기서 그 이온 이동을 못 하니까 탈분극이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네. 그럼 나트륨이 들어와서 나트륨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확산이 됩니다. 여기 옆에서 탈분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냥 나트륨 이온이 확산돼요. 그럼 여기서 또 탈분극이 나요.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여기 탈분극이 나고. 근데 민마리 신경은 마리집이 없을 때는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면 여기 조금만 할 때는 여기서 이미 탈분극이 일어나고 또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 탈분극이 일어나는 데가 다다다다다다 가갖고 오래 걸려요, 시간이. 여기는 그냥 한 번에 막 뛰어넘어. 나마리집인데 뛰어넘어. 그리고 마리집 사이사이를 여기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데, 랑비의 결절에서만 탈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뛰어넘는다 그래서 여기를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도약전도. 뛰어넘는다. 그렇죠? 뭔가 구멍을 막아서 이렇게 더 안 새고 그렇죠. 잘 전달되게 하는 그렇죠. 역할이네요. 예. 시간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분 전달은 다음 시간에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